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투데이 이 키워드도 뭐 그렇지 않을까.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네, 바로 DDA입니다. 맞습니다. 네,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면 다른 기업들은 보통 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문을 하듯 일을 더 시키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뭐 당연히 오늘 엔비디아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일주일에 7일 근무가 일상화되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 것도 다반사인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죠.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듯이 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처음에 시작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소 5년 전인 2019년 말 이후로 매분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가의 매출 예상치를 넘어왔습니다. 대단하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시장의 기대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왔던 이유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장 마감 이후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이번 분기에 대한 예상보다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시면 주당 순이익, 조정 주당 순이익은 68센트, 예상 주당 순이익은 64센트였고요. 매출은 예상치가 287억 달러였다면 현재 나온 상태는 304억입니다.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어카운트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매출이 약 325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수치가 31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죠. 하지만 UBS 등 투자 은행들에서는 기대했던 숫자가 약 330억에서 340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다는 걸 감안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3% 시간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만기 없는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승인을 발표했고요. 분기별 주당 0.01달러의 현금 배당금은 2024년 10월 3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블랙웰 칩 4분기가 과연 어떻게 예상이 될지 궁금했는데요. 저번 실적 발표 때 4분기 출하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블랙웰 칩 4분기부터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4분기 GPU 출하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은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컨퍼런스 콜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소위 우리가 성적표를 받고 나서 부모님께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컨퍼런스 콜에서는 젠슨 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젠슨 왕이 나타나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 거고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더 파급력을 주겠죠. 그렇다면 그의 한마디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은 실적 서프라이즈를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로드맵 전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B100이 B200A로 대체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기존의 B200과 파생 제품들은 변화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블랙웰이 지연된다라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블랙웰의 이 기여가 조금은 밀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연된 매출은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기존에 있던 호퍼 수요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발표 후에 외신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엔비디아 고객 수요가 빠르게 H200 그리고 H20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블랙웰 출시 시기 변화는 이 기업에게는 큰 변화를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뱅크에서도 비슷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에 블랙웰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거나 가이던스를 크게 낮게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블랙웰 출시 지연은 이미 기존의 허퍼 제품들로 충분히 상쇄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라이츠의 의견인데요. 작년 말 월가 일부에서는 2024년이 엔비디아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엔비디아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가
곧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양쪽의 의견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렇게 한 종목이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 한 전체 시장 글로벌 시장까지 다 그쵸.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적표 자체는 시장의 기대 딱 그 수준만큼 나왔는데 뭐 블랙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황 사장님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지.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적인 수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외신에 대한 관점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앵커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두 번째 키워드도 엔비디아 다뤄야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실망을 했던 거는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계속적인 매출 성장률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블랙웰이 4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로 또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가파르게 성장성을 그려오던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망도 가득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또 잘 뜯어보면 성장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 수준이 사실 또 8월 초에 폭락 이후에 신고가 근처까지 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가려면 주가가 신고가를 보여주려면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성 추세가 조금은 좀 지연이 된다. 부러지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AI 성장에 대한 투자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수익성으로의 전환을 다들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성 전환도 시장에서의 가늠자는 애플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AI 폰에 어떤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얼마나 충족을 시켜줄지 그리고 이 출하량 침투율이 얼마나 나아줄지가 관건인데 이게 또 한 4분기에 확인될 수 있다 보니까 어쩌면 9월의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 즉 구매력이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시기, 더불어서 아이폰의 출시,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의 어떤 생산에 따르는 출하량 전망 이게 모두 약간은 한 분기 정도 지연이 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시장은 좀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전기차가 출시됐을 때도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그때 $150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뭐 그 2배 이상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침투율이 8에서 10% 넘어갈 때 과연 전기차가 시장에 내연기관을 크게 흔들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제도적인 면 더불어서 그때도 코로나라는 게 있었지만 금리가 급박하게 내려오면서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가 생긴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도 AI 폰이 출시됐을 때의 그 침투율을 보면서 실제로 수익화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엔비디아 오늘의 실적 발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 어떻게 우리가 루트를 짜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사실 국내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국고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는데 주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주 초반 뭐 어제도 그렇고 화요일, 수요일 아마도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조금 키 어떤 트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국고채 발행이 우리나라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예산안이 조금은 긴축 재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보다는 국채 발행량이 좀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동안에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할 때 이 공공자금 관리 기금 수입분으로 좀 충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국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국채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상 지금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값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지방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은 힘든 구간이고 더불어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부동산 때문에 내지는 어떤 가계부채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가 안 좋고 더불어서 내수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금리는 또 국고채 발행이라든지 물량 때문에 강하게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튀었던 겁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지만 좀 변동성이 보이고 있고 주요 수출주인 반도체가 어제는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국내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나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에서는 조금은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의 어떤 밸류업에 대한 기대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이라든지 좀 방어적인 업종으로의 어떤 투자자의 시선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눈이 쏠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6번의 실적 발표일 가운데 5번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까지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단어로 설명해드리는 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